돈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라고 얘기하는 건, 이거는 돈을 벌어본 사람만이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돈을 벌어보지 못한 사람들은 남자의 능력이 엄청 중요하고, 남자 능력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가려고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빌붙으려고 해요.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 능력이 변변치 않아요. 자기가 돈을 더 벌 생각은 안 하고, 어떤 남자를 만나서 살아야 내 인생에 벽들까. 연봉 2억인 여자입니다. 돈이면 행복도 살 수 있을 줄 알았는데요. 31살 여자입니다. 중소업체를 운영하고 있고요. 제목 그대로 1년에 순수익만 2억 정도 됩니다. 친구들 1년 연봉 저는 한 달 만에 버니까 제 나이에 비해 성공했다면 성공했다고 말할 수도 있겠죠. 올 여름에 사업 확장하면 2배 정도 더 벌 것 같아요. 어우, 뭘 하길래 이렇게 능력이 31살부터 좋아요? 전 어렸을 때부터 그리 넉넉한 집안이 아니었기에 갖고 싶은 거, 입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다 하지 못하며 살아왔고요. 그렇기에 재물에 대한 욕심이 남다르게 컸던 것 같아요. 뭐 그럴 수 있어요. 돈 벌어서 넓은 집에 살고 싶고 좋은 차 타고 싶고, 제가 20대 중반이 되도록 저희 집은 자가용이 없었답니다. 좋은 거 입고 먹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며 살면 행복할 줄 알았기에 하루에 4-5시간 자며 20대 중반부터 지금까지 오롯이 돈 벌 생각만 하며 살아왔네요. 아무것도 아닌 내가, 가진 것도 없는 내가 소형차에서 대형차 타게 되고, 대형차에서 외제차 타게 되고, 통장에 돈이 모이게 되고, 더 행복해야 되는 요즘, 더 성공하고 더 많이 벌어야 한다는 생각과 사업 구상에 잠을 더 못 이루게 되고, 우울증과 거리가 멀었던 내가 우울증 때문에 정신과 상담을 받게 됐어요. 살은 7kg나 빠져서 아무리 찌우려고 해도 찌질 않네요. 돈이면 다 해결될 줄 알았어요. 제 삶이 더 행복해질 줄 알았고요. 하지만 돈이 없으면 불편할 뿐이지 불행한 건 아니고, 돈이 있으면 삶이 더 윤택할 뿐이지 더 행복한 건 아니더라고요. 아우, 정답을 이렇게 말하네. 아무도 잘 안 알려주는 영역이죠. 돈이 행복을 주는 게 아니라 돈이 있으면 좀 더 편한 거고, 돈이 없으면 불행한 게 아니라 좀 불편하다. 이게 진짜 맞거든요. 친구들은 배부른 소리 한다고 해요. 하지만 요즘은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잠도 푹 잘 수 있었던 때로, 우울증이 없었던 때로. 제 심정 누가 알아주려나요? 돈 벌고 달라진 건 몇 가지 있어요. 사소하지만 제게는 큰 거랍니다. 1회에 10,000원 하는 네일아트, 예전에는 돈 아까워서 받지도 못했는데 지금은 기분 전환하러 갈 때 가고요. 남자친구 만날 때 직업과 연봉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전혀 안 따지게 됐어요.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아서일까요? 제 남친은 지금 취업준비생이라 차도 물론 없고요. 그래도 제겐 중요하지 않아요. 부모님께 맛있는 음식, 좋은 옷 사드릴 수 있어서 좋아요. 그냥 마음이 답답해서 주절주절 일기 쓰듯 썼는데 헤드라인에 올랐네요. 사실 사람들이 이제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런 관점에서 돈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진짜 많이 한 적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사실 이제는 노후 고민하죠. 이제 노후 준비도 노후 준비인데, 중요한 게 뭐냐면, 여자들이 돈 많은 남자 만나서 결혼하면 인생이 피고 끝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 되게 생각보다 많거든요. 그렇게 이제 약간 신데렐라 콤플렉스 같은 그런 느낌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뭔가 사회적인 현상이라기보다는 저도 어렸을 때 20대 때나 뭐 이럴 때 생각을 해보면, 그래도 좀 능력 있는 남자를 만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었던 때가 어렸을 때 있었을 거 아니에요. 어렸을 때 그 외에 사극 같은 거 보면요, 왕의 총애를 받다가 어느 날 왕이 첩을 총애하기 시작했어. 그럼 본처 어떻게 돼? 유배 가고 별궁에 가고 사약받고 쫓겨나고, 그 드라마만 봐도 많이 나오잖아요. 어차피 살다가 정은 뉴페이스가 오면 금방 관심은 흘러갈 것이고, 정말 열렬하게 사랑을 해도 지겨워지는 게 인생이고, 사실 돈 많은 남자를 만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왜냐면 어차피 그 남자는 나보다 좀 더 어리고 예쁜 애들이 좋다고 하면 또 가. 나한테 충성하지 않아, 그런 남자들은. 그리고 나한테 충성한다고 하더라도 걔 거지 내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런 생각을 잘 못하니까 돈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이분은 본인이 돈에 대해서 좀 자유로워졌으니까, 남자는 돈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라고 얘기하는 건, 이거는 돈을 벌어본 사람만이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돈을 벌어보지 못한 사람들은 남자의 능력이 엄청 중요하고, 남자 능력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가려고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빌붙으려고 해요.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 능력이 변변치 않아요. 자기가 돈을 더 벌 생각은 안 하고, 어떤 남자를 만나서
더 살아야 내 인생에 볕들까 이 생각밖에 안 하니까 남자 하나 잘 물어서 전업주부하고 이게 꿈이라고 하는데요. 이 전업주부도 사실 별로 좋은 거 아닌데 이거를 왜 그렇게 좋아하는지 난 사실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전업주부를 해도요, 한번 생각해봐. 내가 돈 안 벌면 남자 돈으로 먹고 살 건데 남자가 뭐 한 달에 내가 벌었던 돈 뭐 월급만큼 200~300만 원씩 턱턱 줘요? 그거 다 생활비지? 생활비 하다 보면 끝나지? 그러면 그거 내 돈 아니거든. 근데 내 돈 쓸 때가 마음 편하지 남의 돈 쓰면 편하지 않아요, 절대. 그래서 그거를 모르는 사람들이나 남자 잘 만나가지고 뭐 이렇게 하면 좋겠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저는 능력 있고 자기 일을 좋아하는 여자를 만나라 이 얘기를 항상 하는 게 뭐냐면, 전문직이라고 자기 일 좋아하고 자기 일에 막 우리는 이런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 그러면 거기에서 당연히 성취감을 갖고 그 성취를 하고 그 일을 열심히 하겠죠. 물론 아이 낳고 키우다 보면 단절될 수도 있지만 자기 일을 좋아하는 사람이 그 일을 안 했을 때 우울한 거지, 그 일을 하는데 우울한 사람들은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자기 일을 사랑하는 여자를 만나라. 그러면 남자보다는 일을 더 좋아할 수 있겠지만 적어도 남자한테 찡찡거리거나 귀찮게 하거나 피곤하게 하거나 하지 않고, 남자한테 기대지 않고, 정신적이든 정서적이든 경제적이든 뭐가 됐든 기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기대지 않고 서로 독립적으로 살면서 서로 필요한 순간에 정서적으로 나누고 대화하고, 그리고 삶의 한 파트를 공유를 하는 거지. 각자 살아요, 결국은. 물론 기대해야 될 때도 있어요. 아이 낳고 돈을 못 벌고 그러면 사실 기대해야 될 때도 있어요. 근데 남자들이 본인이 여자 고르는 법을 잘 몰라. 그러니까 본인이 그냥 어리고 예쁘면 그냥 와가지고 애교 좀 잘 떨고 와가지고 그냥 살살 녹이면 그냥 그걸 흐르락 바라락 넘어가가지고 연애하고 결혼해. 그건 본인 잘못이지 여자 잘못이 아니거든요. 뭐 그렇게 하니까 뭐 전업주부하고 결혼을 날짜 잡으면 뭐 직장 그만두고, 그것 또한 본인이 선택을 해서 예쁘고 어린애들을 만나기로 자기가 선택을 하고 그 기준을 갖고, 그래서 그렇게 결혼하고 선택을 했어. 그 여자랑 나랑 앞으로 결혼을 해서 어떤 가정을 꾸릴 것인가,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어떤 가치관을 가질 것인가, 그리고 너는 독립적인지 아닌지에 대한 기준도 전혀 없는 상태에서 그냥 어리고 예쁘니까 너무 사랑해, 사랑하니까 결혼해. 근데 결혼하고 나니까 전업주부 됐고 나를 쪽쪽 빨아먹네? 이거 나쁜 거 아니야? 이렇게 되면 이거 자체는 남자 잘못이라는 거죠. 여자 잘못 선택한 남자의 잘못인 거예요. 결혼하기 전에 본인이 기준이 없었던 잘못인 거야. 근데 결혼 전에 기준을 명확히 갖고 있었어요. 나는 그래도 자기 일에서 좀 성취가 좀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본인이 좀 독립적이길 바라고, 생각이 좀 올바르길 바래. 그럼 그런 기준으로 만나야죠. 그러면 외모가 좀 떨어질 수도 있고, 그리고 나이가 좀 많을 수도 있고, 뭐 돈이 좀 없을 수도 있고, 뭔가 부족한 게 다 있을 거야. 다 완벽하게 다 갖춘 사람은 세상에 없어요. 그러면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기준 2~3개가 있어. 그럼 그게 맞으면 그러면 그거 갖고 결혼해서 살면서 서로 만들어 나가면 돼요. 그런 기준을 갖고 처음부터 만나려고 하면 사실 여자가 보는 남자들도 보면요, 사실 30%를 제외한 나머지 70%는요 기준 미달이야. 능력이 기준 미달이 아니고요, 생각이나 태도나 삶의 방식이 굉장히 부족해요. 자유관리가 꼭 몸매 관리 가 아니에요. 생각의 관리, 감정의 관리, 행동의 관리거든요. 그러면 생각의 관리라는 게 얼마나 올바른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가, 정서의 관리라고 하는 게 얼마나 감정 조절을 잘하는가, 그리고 마음 관리를 잘하는가, 행동의 관리라고 하는 게 습관의 관리잖아요. 흡연하는지 술은 얼마나 자주 마시는지 이걸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자유자재로 잘하는 사람이 사실은 사회적으로도 성공해요. 이게 자기통제력의 영역이니까. 자기관리 못하는 사람들이 담배도 못 끊어요. 자기통제력 높은 사람들은요 담배 잘 끊어요. 끊어야지. 그럼 그냥 끊어버려요. 우리가 만나야 하는 사람들은 이런 쪽에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자기의 말도 컨트롤하고 생각도 컨트롤하고 행동도 컨트롤하는 거예요. 마음도 컨트롤하고. 그런 사람을 만나면 크게 문제가 없어요. 근데 대부분은 그런 것보다는
그냥 저 사람이 돈이 얼마가 있어? 그래, 돈 많이 벌 수도 있고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실제로 연구 결과들을 이렇게 보면요, 고지능 고성취자들, 돈 많이 벌고 굉장히 성취가 빠른 사람들은 정서 쪽이 고장나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정서 쪽이. 왜냐면 감정을 느끼고 사람을 만나서 관계를 하고 여기에서 감정을 느끼는 영역이 되게 많은데요, 이게 고장나 있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게 아니고 머리로 사람을 만나요. 저 사람이 나한테 쓸모가 있나 없나? 쓸모가 있으면 옆에다 둬야지, 쓸모가 없으면 버려야지. 이게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좀 더 성숙하면 그렇게 생각을 안 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건, 생각이 좀 뭐야 이런 사람들 종종 나타날 거예요. 근데 나하고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다 나쁜 거 아니고, 그리고 또 중요한 건 20, 30대 친구들이 결혼 상담을 하다 보면 저도 많이 이제 느끼지만, 아직 생각이 정립이 안 돼서 굉장히 추상적이에요. 근데 그거를 잘못했다라고 욕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그들은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런 장황하게 여러 조건들을 말을 하는 것 뿐이지, 우리가 해야 될 건 그런 다수의 생각이 잘못되고 마음이 잘못되고 행동이 잘못된 사람을 비난하지 말고, 내가 올바른 사고와 감정과 행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의 기준을 머릿속에 갖고, 그거를 다 갖고 있는 사람을 만나야지 하면 절대 못 만나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한두 가지만 맞으면, 그러면 만나가면서 서로 조율해가면서 맞춰나가는 거지, 세상에 완성형의 완벽한 사람 세상에 없어요. 그래서 여자들이 이런 생각을 하는 거 보니까 아, 여혐 생겼어 이러지 마시고, 그냥 그런 사람이 세상에도 존재하는구나, 근데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 괜찮은 사람을 만나야 되겠다, 그 괜찮은 사람이 생각이 좀 올바랐으면 좋겠고, 그리고 생각이 올바른 사람들은 과연 어떤 삶을 살까 한번 추적을 해보면 자기 직업을 제대로 갖고 있을 것이다. 너무 당연하잖아요. 자기 직업에서 꿈과 미래를 갖고 있을 것이다. 그 사람의 인생을 되게 잘 꾸려 나왔을 것이다. 그럼 그 사람의 이력만 살펴봐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생각의 전환을 하는 걸로 이 사람들의 스펙이라든지 이 사람들이 하는 말들을 들어봐야지, 그냥 무조건 여자들이 이런 말 하니까 아, 여자 공주 진짜 꼴보기 싫어 죽겠네 이렇게 얘기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나는 좋은 컨텐츠들도 되게 많이 만들었어요. 근데 실제로 떡상하는 컨텐츠들은 다 자극적이고 여자들이 이상한 생각을 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게 오히려 떡상이 되고, 그래서 그거를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제 경험으로는 그렇게 막 정말 이상하고 그런 생각 가지면 안 되고 이런 친구들 물론 있죠. 그리고 여기에 쏠림 현상이 있어서 많은 다수의 친구들이 그런가 보다 그러고 그냥 그 판단 없이 그냥 받아들이는 경우들도 많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바른 사고와 판단을 갖고 있고 올바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세상에 반드시 존재하고 생각보다 많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찾아 나가려고 노력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많다고 해서 다른 나라 간다고 그런 사람 없으려는 법이 있어요? 없어요. 세상은 원리는 똑같아요. 이 조직 심리학에서 보면요, 결국은 조직의 몇 프로는 사회 지도층이에요. 그게 10% 20%밖에 안 돼요. 탈락 그룹도 10%밖에 안 돼요. 거의 대부분의 70% 80%는 그냥 평범하게 쏠려서 가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아주 독립적으로 자기 혼자 마이웨이 가는 사람들이 10% 정도 돼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 모든 것들이 그 비율이 좀 정해져 있다고 저는 좀 보는 게, 예를 들어서 비율상으로 봤을 때 이거는 뭐 과학적으로 증명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대충 보면 소시오패스, 사이코패스 3.5%에서 4.5% 5% 안 넘는 거 알아요?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는 비율상 5%를 넘어간 적이 없어요. 그러면 그 스펙트럼들 사이에서 내가 어느 쪽에 있는 스펙트럼을 선택을 하고 어느 쪽 위치에 서 있을 것인가를 내가 선택을 하는 거지, 내가 이 스펙트럼의 상위 10%에 있으면서 90%를 욕해요? 상위 10%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 하위 90%를 욕 안 해요. 왜? 나 혼자 살기도 바쁜데 왜 남의 걸 쳐다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볼 필요가 없어요. 이런 컨텐츠들도 자극적인 것들이 확성 효과가 돼서 확성기처럼 퍼져나가는 것 뿐이지 비율상으로는 그렇게 엄청 많은 건 아니고,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선택하기 나름이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